뉴욕 증시가 경기 지표 개선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했지만 장 막판 소폭 밀리며 약 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돼지 인플루엔자 여파와 일부 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 제기도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우는 8,016에 마감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장 초반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감으로 일제 하락했다가 장 후반 낙폭을 줄여 뉴욕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는 지표 호전 소식이 유효했습니다. 돼지 인플루엔자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도 더딘 경기 회복과 원유 수요 감소 전망으로 인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0.4% 떨어진 배럴당 49달러 9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자구 노력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크라이슬러의 주채권자인 은행들 대표가 20억 달러의 현금을 받는 대가로 69억 달러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한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뒷심 부족으로 막판 하락하면서 약 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는 0.1% 떨어지며 8,016에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을 위시한 금융주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 부담으로 끝내 약세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막판에 힘을 못 냈네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다우지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 보합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지수 0.1%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고 S&P도 0.27, 나스닥도 0.33%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주요 지표들이 예상외로 지금 크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제 강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가는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지금 행보장으로 계속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0포인트 선 내 부근에서의 계속적인 기간 조정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SI 즉 이제 돼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도 지수가 급락이나 급등이 없이 지수는 계속적인 행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계속적인 행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나면서 경제에 대한 회복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으로 장 움직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또한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장중 30분 동안의 흐름이 많이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장중 30분 동안 요 근래 들어서는 계속적인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8,000포인트대를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8,000선에서의 큰 폭의 상승 또한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 심리,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 밖의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결국 장중에 약간의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 밖에 이슈들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 초반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건 소비자 기대 지수가 지금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호전세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증시 랠리와 이제 모기지 금리 인하 등의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26.9에서 39.2로 큰 폭으로 상향 수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러한 것들로 인한 소비 경기의 침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는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32년간 조사 중에선 사상 최대로 네 번째 큰 폭의 급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20대 도시 가격은 18.6%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락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지금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과 함께 이제 크라이슬러의 부채 경감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기대감이 나오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억 달러의 현금을 주면서 69억 달러의 부채를 경감하는 등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한 GM 그리고 크라이슬러가 이제 파산보다는 지금 회생 가능성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GM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그저께였죠. 이제 급등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GM의 이러한 모습세 속에서도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이 출현되면서 시장은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GM의 일봉 차트 흐름과 이제 분봉 차트 흐름입니다.
GM의 일중 차트 흐름을 보시면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장막판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결국 간망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투매 물량으로 인해서 낙폭을 더욱 키우는 모습으로 오전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관련 지표가 크게 지금 반등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주택 관련 지표도 낙폭을 그나마 줄이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줬군요. 한편 GM은 하루 만에 급락을 했고 크라이슬러는 지금 데드라인을 앞두고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편 금융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어제 장 후반 우리 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에 대한 자본 확충 얘기가 역시 미국 장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어제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와 같은 이제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대지 인플루엔자 즉 SI보다는 지금 시장에서의 금융주에 대한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장 시작한 이후에 주택 지표 개선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마지막 장막판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월스트리트 그리고 이제 독일계 여러 가지 은행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계속적인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다른 다우지수에 비해서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먼저 시티그룹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티그룹 지금 자본 확충에 대한 이야기, 즉 이제 감자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시티는 이제 갭 하락으로 장 움직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시티는 2.9불에 오전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중 흐름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인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티그룹 그리고 이제 보았을 때 GM, 시티그룹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시장에서 큰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우지수와 다르게 금융주들 지금 현재 다우지수를 견인하는 건 소비재와 그리고 이제 생산 쪽 이제 제조업 라인 쪽에서의 지수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에서 핵심 하두가 되고 있는 이러한 금융주들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금융주에 대한 자본 확충에 대한 게 쉽게은행으로 지금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금융주들의 지수의 계속적인 강세 흐름은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혹은 차익 매물로 인해서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을지 여부는 조금 더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5월 4일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명확한 구조의 흐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또 나서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대부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금융주들이 다시금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어떤 자본 확충 명령을 냈다라는 건 다소 그때와는 괴리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5월 4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융주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한편 유럽 소식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 소식에 유럽도 뭐 낙폭이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역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예, 지금 유럽 증시 또한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 1.69%, 독일 같은 경우 1.84% 등 대부분 2% 가까운 급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미국 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독일 돼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낙폭을 키우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세 속에서 오늘 유럽 쪽에서 나왔던 건 독일에 관련된 뉴스들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독일은행 같은 경우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개선 기대감에 대한 모습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지금 SI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또한 시장에서 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독일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지표들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독일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 하향 조정을 했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마이너스 6%대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장, 유럽 장과 한국 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강 후약의 장세가 돌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행보 후에 이제 약 보합으로 장 마감했었던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한 급락 이후에 갭 상승으로 출발하겠지만 이러한 갭 상승 이후에 다시금 차익 매물 출현과 간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오늘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독일은 또 자동차 메이커인 다임러가요. 1분기에 한 1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 주요국 중에서 독일이 1.8% 이상 가장 많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동향도 짚어주시죠. 예, 유가는 이제 소폭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미국 시장과 미국 지표와 마찬가지, 미국 지수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 낙폭을 많이 축소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SI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장 초반 3% 가까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소비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결국 유가는 지금 0.4% 하락으로 장 마감하긴 했었지만 시장에서는 큰 급락보다는 유가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49불대 내 부근에서의 계속적인 행보 장세에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은행들이 대기업 구조조정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우리 GM대우 생존 여부에 지금 추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당장 GM대우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대주주인 미국 GM 그리고 주채권은행이라 할 수 있는 산은에서 자금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미국 GM이 좀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사실 이에 앞서서 지난 23일 미국 GM대우에 먼저 자금을 지원하면 산업은행도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요. 미국 GM 측이 산업은행의 제안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미국 GM의 재무 담당 책임자인 레이영 부사장이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영 부사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디트로이트 본사에서 우리나라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GM대우를 먼저 지원하지 않는다면 GM 본사로서도 GM대우를 지원할 방도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은행 측 역시 상당히 좀 반발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산업은행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산업은행이 반발하는 이유는 GM대우가 현재 자금난에 빠진 것이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GM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GM이 GM대우의 자동차 수출 대금을 제때 결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어떤 자금난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산업은행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미국 GM 측은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자신도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이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의 승인 없이 해외 계열사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좀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진다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 GM대우만 파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가능성은 반반입니다만 좀 아직은 좀 낙관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하지 않을. 예. 이유는 양측 모두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GM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GM으로서 이제 GM대우가 아시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가 많아서 유럽이나 미국계 업체들이 진출하기 상당히 장벽이 높은 편인데요.
중국의 경우만 해도 미국 GM이 이제 개방 초창기에 진출은 했습니다만 단독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폭스바겐과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GM으로서 이제 중국에 좀 아무래도 단독으로 독자적인 법인을 만들고 싶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점점 자동차 규제가 심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외국 자동차 업체의 현지 법인 설립을 추가로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GM 본사로서는 중국과 가까운 국가의 교두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GM 대우입니다. GM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FTA를 향후에 맺게 될 경우에 관세 장벽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더라도 주변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현재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GM 대우에 대해서 GM 본사가 산업은행이 먼저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네.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아직은 GM 대우를 포기한다는 의도보다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파산을 원해서 지금 밀어붙였다라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산업은행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 GM이 어떤 경영권을 포기하기를 기다린다든가 혹은 법정 관리에 가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닌지요? 그 부분도 이제 반반입니다만 네네.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래도 좀 낙관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산업은행으로서도 법정 관리로 가거나 산업은행이 직접 GM 대우의 경영권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어쨌거나 GM 대우를 정상화시킨 후에 새 주인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마땅한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합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세임자를 찾는다면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될 텐데요. 예.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거든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 순환 출자 고리 해소 문제와 같은 지배 구조 개선이 가장 큰 이슈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삼성으로서는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분 정리,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통해서 지배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금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GM 대우에 투자한다는 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삼성그룹의 경우 제조업보다는 금융산업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삼성이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선투자가 많이 되고요. 그렇죠. 반면에 뭐 경쟁은 치열해서 뭐 이익은 뭐 점점 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삼성은 신성장 동력으로 금융산업 진출을 확대를 계속 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GM대우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외에서 매수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선진국 업체들, 선진국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GM대우에 관심을 가질까? 이 역시 그렇게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 엔진 등이 자동차의 엔진이었습니다만 2010년을 전후로 차세대 자동차, 그러니까 수소연료 자동차나 혹은 수소 자동차 혹은 또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차세대 자동차 시장이 보다 본격화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GM대우 같은 경우는 이런 차세대 자동차 부분에서 특별하게 선진국 업체들보다 기술적으로나 설비 혹은 인력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국내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현대나 기아차에 비해서 좀 현저히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선 굳이 선진국 업체들이 GM대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다면 후발국 업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 새로 인수 기업을 찾아야 될 텐데요. 이미 쌍용차 상황에서도 저희가 뭐 배웠듯이 후발국 기업들은 국내 업체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정상화하겠다, 여기서 영업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되도록이면 싼 값에 선진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합니다. 따라서 네. 자칫하다가는 GM대우가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산업은행으로서도 GM대우의 경영권을 GM이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새 주인을 어쨌거나 찾기가 마땅치 않고 해외에서도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GM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GM 메리트가 그렇게 없습니까? GM 대우 말입니다. 참 예.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한 나라의 자존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GM 대우 하면 아직은 그래도 국민 브랜드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외국계 기업이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국내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그 GM 대우의 위상 또 어떤 앞으로 GM과의 어떤 협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저희가 좀 더 감정적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언론이나 시장 전문가들은 좀 감정적이고 국수적으로 좀 반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GM이 GM 대우를 헐값에 사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방기한다 뭐 이런 식의 논조인데요. 네. 이거는 좀 현실하고 좀 괴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차의 경우랑 좀 비교해 보면 GM 대우의 경우는 물론 이제 GM이 그렇게 뭐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닙니다. 5천억 원 정도 투입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별로 그렇게 수지 맞는 장사를 못했습니다. 2003년 GM 대우가 출범한 이후 8년간 이익을 낸 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적자를 고려한다면 8년 동안 총 이익이 아니고 누적 손실을 723억 원을 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GM 대우가 어떻게 보면 8년간 좀 미국 GM이 8년간이나 GM 대우를 놓지 않았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높게 평가해 줄 필요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미국 본사 자체가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GM으로서는 GM 대우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데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산업은행도 그렇고요. 네. 미국 GM도 그렇고 서로 입장을 좀 10분씩 양보해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로 보이고요. 누가 먼저 자금을 지원할 것이냐라고 신경전을 벌일 게 아니고 기왕 할 거면 동시에 하자라고 좀 대승적으로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GM 대우 관련 소식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금융당국이 은행 연체 이자율 관련한 그런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몰랐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좀 한심한데요.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2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은 시중은행들에서 돈을 빌린 뒤 연체를 하더라도 연체 이자율이 원래 약정했던 이자율의 1.3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제한 규정은 원래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만 적용됐냐면 연체 이자율이 25%를 넘어갔을 경우에만 제한이 됐었던 거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이 바뀌면서 꼭 연체 이자율이 25%가 아니더라도 모든 연체 이자율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5%의 금리로 연리로 이제 대출을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연체를 했을 경우 이제 그 연체 이자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면 6.5%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5%의 1.5배가 되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은행들의 연체 이자율은 기존까지는 20% 안팎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연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이거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네. 이제 좀 반항하고 있고 네. 시행령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그렇게 준수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한테 네. 대해서요. 특히 아예 금융위원회는 이 시행령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다가 5일 후에야 알고선 해당 규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재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령을 이제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오히려 그 당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뒤늦게 알고서 또 규정을 바꾸려 한다라는 점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새 시행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들이 당초 연체 이자율이 20% 안팎이었는데 갑자기 네. 내리려니까 은행 자체적으로는 좀 수익성의 부담이 있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뭐냐 하면 잘못하면 대출 연체자들이 모럴 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 만약 아까 이제 5% 예를 들으셨는데요. 네. 5% 대출자가 연체를 해서 6.5%의 연체 이자를 얻었다. 그러면 6.5%의 연체 이자를 물더라도
연체는 계속 두고 그보다 수익률이 높은 다른 투자 상품에 계속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계속 버티겠죠.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연체하지 않은 사람의 이자율이 연체한 사람의 이자율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은행들의 주장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당국이 이제 새 시행령을 이제 뭐 다시 이제 좀 만든다고 부랴부랴 나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미 바뀐 시행령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바뀐 시행령에 따라서 연체 이자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기존에 높은 이자를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은행들로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뭐 금융위기 대책 세우느라고 이래저래 바쁜 것 물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스스로 입안한 그런 법령이라도 좀 잘 알고 숙지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불확실성에 완전히 포위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또 크레슬러와 GM의 생존 여부까지 모두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마저 겹치면서 어제 뉴욕 증시는 뒷심 부족에 막판에 하락하며 다우가 0.1% 떨어진 8,01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약간 낙폭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일제히 약세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흐름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보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